네, 토론회가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캠프 미디어 법률 단장이신 예, 맞습니다. 예. 원영섭 단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예. 자,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게 호황되고 네. 실질적인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포퓰리즘의 근거로 한 것이었냐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공격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아주 자세하게 드러난 그런 토론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미디어 법률 단장으로 보서 토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네, 저는 김문수 후보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52시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토론회에서 보여준 친기업적인 그런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결국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 선거기간 중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네. 답변하기 곤란하면 또 조작 이렇게 또 그거 몇 번 나오던데 조작하지 말라 이렇게 뭘 조작했다는 건지 분량을 조작하지 말래. 예. 아니 그거는 글쎄 그냥 조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도 내용을 보면서 뭘 조작했다라는 건지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거는 본인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원전 외에 적절한 그런 비용 대 수익, 그러니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력 공급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 믹스다, 그 말 한마디로 자꾸 틀라고 하는데, 에너지 믹스도 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질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부러지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뭉개고 가는 답변,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게 좀 많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영섭 단장님이라든가 이게 토론 내지는 구체적인 지식을 아는 분은 이재명이 좀 뭉개기 한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답변을 노련하게 잘한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법률이다. 이건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냥 반영한 거에 불과한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맞아요. 김문수 후보 원래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는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부정하는 건데, 원래 손해배상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그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법원이 인정을 한 거는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정한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을 개별화시킨 거예요. 입증 책임을 개별화해서 입증 책임 관련해 가지고 저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빼라는 거거든요. 근데 불법 행위에 조금이라도 가담했으면 그 경중기에 상관없이 연대 책임을 부담하다는 그 논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이. 근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란봉투법이 가지고 있는 연대 책임을 부정하라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그 김문수 후보의 그런 주장을 반박을 하는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명백하게 잘못된 오류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이준석 후보가 아니 호텔 경제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호텔 경제론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 과거에 남미에서 했던 베네수엘라가 했던 이런 것에 대한 돈 찍어내가지고 보상을 해보겠다라 이런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케인즈 이론을 들이면서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잘못 발언한 게 케인즈 이론은 그거는 경제가 망한 거를 돈을 찍어내 가지고 호황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정부도 시장 경제 요소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시장을 민간으로만 생각하는데 정부가 발생하는 그런 수요 공급적인 측면이 이 전체 시장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걸 이해하자 그 정도의 수준인 거지. 시장 계획 경제, 인플레이션, 돈 찍어내는 경제를 주장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정확하게 좀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반박도 굉장히 좀 이걸 마치 케인즈 이론이라는 약간 좀 유명한 사람을 들이밀고는 마치 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합리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게요. 오늘 좀 본전이 드러나는 토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빨로 약간 승부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많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말빨로 때우기에는 너무나 기본 지식이 좀 적어도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또 김문수 후보한테 퍼주기 공격을 하던데요. 뒤집어 씌우기. 야, 나는 이건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의 업적도 이재명 후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세요.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서 그 말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토론회에서 그렇죠. 기업이 살아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주 분명한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다. 그게 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집권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오늘 막 나온 게 또 원전에 대해서도요 답변을 하는데 요리조리 두리뭉실 가려고 그러지만 기본은 신재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원전을 막 두리뭉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되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신재생으로 가겠다는 거를 비친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르노빌의 사례나 후쿠시마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는 다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후쿠시마는 그 원전의 불안정성으로 지금 원전이 파괴된 게 아니라 그게 쓰나미 문제로 파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의 그런 설계나 이런 것들은 그 경제적으로 또는 안전성으로 원하는 기준 설계를 이미 다 충족을 했고, 그런데 쓰나미 수준이 그 이상을 넘어섰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원전 설계가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는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전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도 다 대비된 거죠, 우리는. 그럼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의 빈도가 그럼요, 거의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거는 후쿠시마의 그런 사례는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많은 이제 원전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르노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체르노빌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운영상의
아주 그 사용상에 극심한 어떤 모럴해저드와 실수가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상당 부분 이렇게 그 체르노빌에 대한 피해도 사후에 과장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폐쇄를 했지만 그게 공산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차단 이런 것 때문에 사후적으로 굉장히 그 피해가 과장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원자력계의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러저러 따지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의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원전의 기술적인 부분에 전혀 이해가 없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도 그 뭐 원전 근처에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랬잖아. 안 가봐도 자기가 다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원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총평을 해주신다면 자 김문수 몇 점, 이재명 몇 점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애초에 의도했던 기본적인 것들은 다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00점에 뭐 95점 정도를 제가 주고 싶어요. 이재명은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게 오늘 좀 의아했어요. 의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본인이 이제 중도 보수라는 주장을 계속 했으니까 조금 더 우파적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래서 본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본전이, 뭐 기술적이든 지식적이든 논리적이든 또는 이제 노선적이든 자기가 크게 그 전에 있던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본전을 약간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몇 점이에요? 저는 한 60점. 60점. 정도. 그렇습니다. 뭐 이준석하고 권영국 후보인가요? 거긴 뭐 점수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거기 유보합시다. 그건 뭐 의미 없는 분들이니까. 의미 없는 뭐 또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원영섭 단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뭐 김문수 후보의 완승인 것 같습니다. 1차 토론은 지켜보시죠.